지금 혹시 앉았다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손을 움직이셨나요?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책을 읽으며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제 덕분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하는 동작을 취하실 수 있죠.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저의 피땀 어린 노고가 들어있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세포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체인 만큼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포도 식생활을 한답니다. 세포에 입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곳을 통해 에너지원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포 혼자서는 절대로 에너지원을 섭취하지 못해요. 꼭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누굴까요? 그야말로 천사 같은 존재겠네요. 세포에 생명을 넣어주는 은인이니까요. 그 천사가 바로 저랍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분비되는 생화학 물질입니다. 저는 인슐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안병수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사가 펴낸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영양 성분을 꼼꼼히 따지고 신선한 식재료로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직접 하루 세 끼를 챙겨 드셨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식생활을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맛있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껏해야 칼로리 정도 따지거나 재료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지. 그 음식에 들어가는 첨가물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갔는지, 그것이 호르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어떠한 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식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은 괜찮겠지 하던 음식들을 고발합니다. 사실 좋은 줄 알고 먹어왔던 배신감 드는 음식들도 많아서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화자로서 1인칭 시점에서 낭독하니 감정이입이 되면서 제 몸과 가족에게 미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 수도 없고 말이죠. 저자는 가짜 식품, 짝퉁 식품, 속임수 식품, 페이크 푸드 같은 가짜가 아닌 진짜 식품을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같은 종류의 음식이지만 가공되지 않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합성 감미료나 향료가 첨가되었을 때는 내 몸에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일깨워 주었고요. 인류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지만 현대병의 팬데믹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바른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습관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체 세포의 경이로운 생명 활동. 여러분의 몸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해변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세포들, 각각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그 세포들은 커다란 블록처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포들 사이사이에는 가늘디 가는 물길이 미로처럼 얽혀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 가는 물길을 모세혈관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지금 모세혈관의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모세혈관 바로 옆에는 저를 기다리는 세포들이 사혈병처럼 도열해 있습니다.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열쇠를 세포의 얼굴 한쪽에 댑니다. 그곳에는 신기하게도 자물쇠가 하나 있답니다. 자물쇠가 쩍 열립니다. 저는 재빨리 옆에 있는 흰 구슬 하나를 낚아채어 안에 넣어줍니다. 그 순간 환희의 팡파르가 울립니다. 저는 세포에게 다정히 속삭입니다. 수고해, 또 올게. 정렬해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똑같은 동작을, 아니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 엄숙한 의식은 절대자가 저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입니다. 방금 세포들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저의 도움으로 세포들은 식사를 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에너지로 삶을 영위하죠. 세포에 웬 자물쇠냐? 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자물쇠가 바로 세포의 입이랍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어요. 병균이나 나쁜 물질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세포의 입에 넣어준 흰 구슬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세포의 음식, 즉 에너지원입니다. 다름 아닌 포도당이랍니다. 더 정확하게는 포도당 알갱이입니다. 포도당과 오묘한 혈당치 변화. 포도당을 영어로 글루코스라고 하죠. 덱스트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포도당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당류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 대부분의 음식은 소화되어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 포도당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죠. 혈액에서 저와 만납니다. 그때부터 저와 둘도 없는 길벗이 됩니다. 항상 같이 다니죠. 그래야 제가 언제든 쉽게 집어서 세포의 입에 넣을 수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흰 구슬도 여러분이 드신 음식에서 온 포도당이죠. 한편 혈당이라는 말이 있죠. 저의 길벗인 포도당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혈액에 들어있는 당이죠. 또 혈당치라는 말도 있지요. 혈당의 양을 의미합니다. 흔히 농도로 표시하는데 그 수치를 말하죠. 혈당치는 되도록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생명체의 몸은 변화를 싫어하죠.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되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포들의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에요. 전문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유로 이 항상성이 깨지는 일이 있습니다. 혈당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높아진 경우에요. 이런 상황을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고혈당이 되면 혈액이 좀 끈적거릴 수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겠지요. 혈관 내벽에 자극을 주게 되고 미세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심뇌혈관 건강을 해치게 되죠. 물론 당뇨병을 비롯한
다른 생활 습관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혈당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저혈당이라고 하죠. 저혈당은 비상시국입니다. 혈액 내에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쉽게 말해 세포의 양식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의 열쇠가 번쩍인들 뭐합니까? 세포 입에 넣어줄 것이 없는데요. 제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다녀도 세포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심한 경우 여러분이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혈당치는 이처럼 무척 중요한데 여러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인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고혈당이 되면 저는 바짝 긴장하게 돼요. 그 혈당치를 누가 관리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사실 비밀인데요. 바로 저랍니다. 제가 그 일을 맡고 있답니다. 특히 고혈당일 때 혈당치를 낮추는 일은 오직 저만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혈당치가 갑자기 널뛰기를 하는 이유 말입니다. 툭하면 현대병의 노크를 받는 여러분에게 무척 중요한 화두지요. 지금부터 혈당관리사 호르몬의 눈으로 여러분의 혈당치에 얽힌 파노라마를 추적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암세포의 온상, 고인슐린 혈증.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습니다.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제가 나가서 즐겁게 일합니다. 세포들이 편안히 식사를 합니다. 혈당치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평화롭게 반복됩니다. 저는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비정상적인 대사, 인슐린 저항은 이렇습니다. 제가 자주 경무에 시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습니다. 혈당치가 올라갑니다. 제가 마지못해 나갑니다. 일을 한운둥 만운둥 합니다. 세포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혈액의 포도당이 갈 곳을 잃습니다. 혈당치가 잘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찜찜하게 반복됩니다. 저의 컨디션이 늘 엉망입니다. 포인트는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사실이네요. 그로 인해 올라간 혈당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네요. 여러분의 두뇌는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겠지요. 방법은 오직 하나, 증원입니다. 일꾼이 일을 잘 못하면 일꾼을 늘려야죠. 두뇌가 저의 고향으로 SOS를 칩니다. 빨리 저를 더 만들어 내보내라고. 저의 고향은 췌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두뇌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죠. 그 결정은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췌장은 즉각 저를 더 만듭니다. 서둘러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일꾼이 많아졌으니 일이 훨씬 수월해질 터. 그제야 혈당치가 내려갑니다. 세포들이 아쉬운 대로 식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것일까요?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어를 잘 뜯어보면 의미가 어느 정도 파악되실 것입니다. 혈액에 인슐린이 많은 증상이라는 뜻이에요. 방금 췌장이 저를 더 만들어 내보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혈액에 저와 동료들이 많아졌겠지요. 그것이 바로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상황은 또 다른 불길한 사태를 예고한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들, 밤하늘에 은하수만큼이나 많지요. 저에겐 영원한 짝꿍이자 하나같이 귀한 고객입니다.
그 짝꿍이자 고객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이죠. 이것이 문제일 줄이야. 세포라고 해서 다 귀한 고객이 아니잖아요. 개 중에는 블랙 컨슈머 같은, 아니 불안당 같은 녀석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먹여 살리면 안 되죠. 내쫓거나 교화해야죠. 죄송스럽게도 저에겐 그런 못된 녀석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답니다. 세포라면 무조건 부양한답니다. 가리지 않고 먹여 살린답니다. 암세포에겐 오히려 먹을 것을 더 주게 돼요. 먹성이 무척 좋거든요. 교활하게 아첨을 떨기도 하고요. 저는 참 바보 같죠. 그럼 암세포들은 저를 무척 좋아하겠네요. 고인슐린 혈증의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 다시 말해 여러분의 혈액에 제가 많아지면 저의 일은 분명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저의 바보짓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 암세포들이 한층 극성을 부리며 무럭무럭 자라겠지요. 암 발병률이 쭉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풍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양세포의 비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를 대놓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인정하겠습니다. 또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별명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천적 중 하나, 정제당입니다. 정제당이 인슐린 저항을 거쳐 고인슐린 혈증을 만들잖아요. 제가 종양세포의 비료가 된 데에는 이 녀석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암에 더 가깝다는 연구가 있군요. 물론 설탕 같은 정제당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음식에서 고인슐린 혈증을 일으키는 작자는 무척 많습니다. 정크푸드라는 험한 용어로 묘사되는 이유예요. 저만 코너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항상성의 의미가 새삼 각인되는 순간이네요. 여러분의 혈액 안에 포도당이 정해진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호르몬인 저의 농도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저의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 그래서 제가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부터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두뇌가 저의 고향에 SOS를 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면피성 발언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고언입니다. 면책 특권을 누리는 향료. 제가 정제당만큼이나 싫어하는 것이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화학물질이 딱 질색입니다. 제가 일할 때 열쇠를 이용하여 세포의 입을 연다고 했잖아요. 이 일 자체가 워낙 정교한 생화학 반응의 하나거든요. 이때 다양한 종류의 생화학 물질이 관여하는데 ET 같은 낯선 물질이 끼어들면 반응이 헝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촌철살인의 경구, 화학 물질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 입니다. 여러분 몸에 들어오는 화학 물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자주 만나는 녀석이 단연 식품 첨가물이죠. 특히 화학 첨가물의 경우 거의 대부분 화학물질이잖아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품목만 해도 400가지가 넘어요. 이 말은 그럼 비공식적인 첨가물이 또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향료입니다. 착향료라고도 하죠. 여기엔 진짜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된답니다. 수천 가지나 되니까요. 향료란 것이 본디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 놓은 혼합물이거든요. 향료는 오늘날 가공식품에서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입니다. 시중의 일반 가공식품에서 향료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있을까요? 식품의 핵심 품질인 맛,
그것을 결정하는 비밀 아닌 비밀이 향료이니까요. 식품에 향기 성분이 없으면 맛의 20%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맛을 식품의 혼이라고 하면 향료가 바로 그 혼이라는 말씀이죠. 이토록 중요한 향료가 화학물질 덩어리라니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향료라는 이름으로 식품에 들어간다니요. 그 녀석들은 여러분 몸속에 흡수되어 세포층 깊숙이 스며들겠지요. 그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겠지요. 향료는 사실 특혜받은 첨가물이랍니다. 일종의 면책특권이랄까요? 안전성 검사 대상에서 늘 빠지거든요. 이유는 오직 하나, 사용량이 적다는 점입니다. 식품에 소량씩 쓰는 만큼 좀 해롭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맞나요? 그런 것은 저 같은 호르몬에게 물어보셔야지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낯선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저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당장 저의 열쇠가 삐걱거리거든요. 유해 화학물질은 한 알갱이도 해롭다는 한 노벨상 과학자의 갈파가 100번 옳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동료 호르몬은 물론 각종 효소들에 이르기까지 외부 화학물질에 관한 한 저와 똑같이 낯설어 합니다. 낯선 상대와는 협업이 어렵지요. 툭 하면 분란이 생깁니다. 그 결과가 현대인의 몸에 툭 하면 출몰하는 질병들, 즉 현대병이죠. 암, 비만,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입니다. 그 연장선에 알레르기성 질환, 과잉 행동증, 치매, 정신질환도 있고요. 면역력 약화로 인한 팬데믹도 있습니다. 향료의 반건강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죠. 향료에는 합성 향료와 천연 향료가 있습니다. 요즘엔 가공식품 라벨에 천연 향료가 많이 눈에 띄더군요. 천연 향료는 괜찮을까요?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50보 100보입니다. 만드는 방법만 다르지 결과물은 거의 같습니다. 천연 향료도 어차피 화학물질들이 높은 농도로 섞여 있는 혼합물이거든요. 음식에서 향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맛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연히 여러분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맛이 향료의 작품이라면 찬성할 수 없습니다. 가짜 맛인데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첨가 가공식품은 무향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향료 없이도 얼마든지 맛을 낼 수 있거든요. 특급 요리사가 제안하는 맛의 비결에 향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역시 자연 속에 정답이 있지요. 자연의 맛이 진정한 맛이자 안전한 맛입니다. 그 진짜 맛을 만드는 것이 요리 솜씨이고 식품 가공 기술이죠. 오늘날 식품 회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소비자인 여러분도 적극 협조하셔야죠. 가짜 간장 대 진짜 간장.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식품 제1호 간장. 역시 자연의 작품입니다. 발효식품이잖아요. 콩을 발효해서 만들죠. 콩과 천연 미생물의 랑데뷰로 태어난 메주가 주 원료입니다. 자연의 작품인 만큼 당연히 좋은 식품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간장이라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간장 같은 전통식품에도 가짜가 있답니다. 메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자연과는 거리가 먼 간장 아닌 간장이 그것입니다. 발효식품이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단백 가수 분해물처럼 염산의 폭력성을 동원하여 만듭니다. 산분해 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장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분은
이런 간장을 훨씬 많이 드실걸요. 염산이 사용됐으면 제품 라벨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염산은커녕 염자도 보이지 않네요. 담배가스 분해물과 비슷합니다. 강알칼리로 중화시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염산이 남아있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은 셈이고 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소비자들은 모를 수밖에요. 이것도 표시 규정의 맹점 가운데 하나죠. 염산만 남아있지 않으면 되나요? 가문이 나쁘면 불황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법. 마찬가지로 산분해 간장에도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같은 혐오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환경 호르몬이자 발암 물질이라고 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지는 유해 물질이 또 있답니다. 디클로로프로판이나 레블린산 같은 녀석들입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발암 의심 물질이라는 점에서 다 한 집안 패거리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간장 공장의 배합실에 염산과 양잿물 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 통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배합물 탱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만들어진 검붉은 첨가물 용액이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출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식품 매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간장이 바로 그 용액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알고 보면 꽤나 몰상식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 권리를 포기하는 한 그런 몰상식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간장 시장을 지킬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그런 첨가물 용액이 간장 시장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런 간장 아닌 간장을 계속 이용하는 한 이상한 간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게 마련이니까요. 간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분해 간장, 양조 간장, 한식 간장입니다. 산분해 간장이 아시다시피 염산의 은총을 받은 간장이죠. 탈지 대두에 염산을 부어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합니다. 이 탈지 대두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녀석이에요. 식용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데요. 식품 원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기름을 추출할 때 쓰는 유기용매, 핵산이 적잖이 남아있거든요. 많게는 21ppm까지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핵산은 발암성이 있는 신경 독성 물질이죠. 산분해 간장의 라벨에 도열해 있는 첨가물들을 보세요. 기타 과당, 주정, 스테비아, 파라옥시 안식향산에틸. 제품에 따라 조미료나 색소 따위도 눈에 띄곤 합니다. 파라옥시 안식향산에틸은 뭔가요? 합성 보존료라고 써놨군요. 맞습니다. 변질을 방지하는 물질, 파라벤 계열의 방부제입니다. 하나같이 저를 핍박하는 녀석들이네요. 이런 용액을 과연 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짭짤하고 거무죽죽하기만 하면 다 간장인가요? 페이크 푸드의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립니다. 양조 간장은 어떤가요? 좀 낫긴 하지만 그다지 유쾌한 간장은 아닙니다. 발효를 하긴 하죠. 하지만 발효통 안을 들여다보면 꺼림칙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메주가 안 보이네요. 간장은 메주로 만들지 않나요? 천연 발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탈지대두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이렇게 만든 양조간장에 산분해 간장을 섞은 것이 이른바 혼합간장입니다. 한국인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간장이죠. 간장에 메주가 없다면 어떻게 발효하나요?
양조간장 라벨을 보니 종국이라는 표기가 보입니다. 발효균을 말하죠.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을 탈지대두에 접종했네요. 문제는 이 미생물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발효 효율이 높아 생산성은 좋지만 안전성에 물음표가 찍힙니다. 자연 그대로의 효모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유전자 변형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 간장에도 비슷하게 불순 분자들이 끼어 있군요. 기타 과당, 주정, 효소 처리 스테비아 따위. 양조 간장이 유쾌하지 않은 이유 차고 넘칩니다. 가짜가 있다면 진짜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다름 아닌 한식 간장입니다. 간장은 메주로 만들어야지요. 라벨에서 메주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십시오. 그 글자가 신뢰를 웅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금과 물, 간장 만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식품 첨가물들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겠죠. 느림의 미학이 물씬 담긴 슬로우푸드. 그 상징이 간장이지요. 이 한식 간장이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진짜 간장입니다. 조선 간장이라고도 있지요. 아니면 재래간장, 전통 간장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다 한식 간장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메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겨울 나뭇가지에 눈꽃 피듯 뭉뚝한 콩덩어리에 천연 미생물이 꼽힌 자연의 선물. 여기 함께하는 천연 미생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죠. 이 미생물 친구들이 콩 속에서 한바탕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태어난 예술품이 메주지요. 오케스트라는 입으로 넘어갑니다. 천연 메주에 이번에는 물과 천일염이 어우러지죠. 단백질 조각이 잘게 쪼개져 천천히 우러나옵니다. 맛의 원천 아미노산들이에요. 천만년 묵은 듯 깊은 자연의 감칠맛이 자랑입니다. 은은하게 비치는 검은 색상이 고급감을 더해주죠. 적절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액체와 고체를 분리합니다. 일정 기간 맛과 색택을 가다듬은 뒤 모습을 드러낸 최종 예술품. 액체가 한식 간장이고 고체는 한식 된장입니다. 한식 된장? 그렇습니다. 된장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된장과 한식 된장입니다. 그냥 된장은 이른바 계량 메주로 만들지요. 발효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양한 종균을 씁니다. 이 종균 역시 정체가 불분명해요. 어떤 된장은 아예 탈지대두를 쓰기도 합니다. 한식이라는 글자에 방점을 찍으십시오. 가장 안전하게 권해드릴 수 있는 된장은 역시 한식 된장입니다. 한식 된장은 한식 메주, 즉 전통 메주로 만듭니다. 간장과 된장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한국적인 조미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일수록 생산자의 양심과 철학이 중요할 터죠. 실상은 어떤가요? 무분별한 상업주의 사고가 양심과 철학을 압도합니다. 서글픈 일이네요. 그 결과가 저 같은 호르몬에 대한 학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 몸에 대한 학대죠. 간장, 된장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전통 장류, 고추장, 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는 소스, 드레싱 등도 같은 선반 위에 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 맛과 영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미식품이니까요. 저를 생각하신다면
첨가물로 위장한 부정직한 조미식품은 피하십시오. 생산자라면 만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엔 운동이 최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나흘 만에 하늘나라로 가자는 개그성 레토릭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인자가 음식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음식이 다는 아니죠. 진정으로 섭생을 추구한다면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스트레스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듯 스트레스와 질병도 같은 색이죠. 스트레스가 자주 머문 자리에 질병의 싹이 틉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저 같은 호르몬에게도 큰 위협입니다. 식품 첨가물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는 이유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대로 저에게도 전달됩니다. 첨가물이 던지는 스트레스나 여러분이 떠넘기는 스트레스나 저에게는 매 한 가지랍니다. 똑같이 저를 닥달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을 불러오죠. 특히 저를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저의 하루하루가 고된 나날의 연속이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곧 저의 평안이란 말씀이죠. 가장 안전한 해결사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요. 신진대사 촉진, 스트레스 해소, 숙면 제공입니다. 이 효과는 여러분 몸에 평화의 팡파르를 울립니다. 저에게도 그 울림이 전해지죠. 저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인슐린 저항을 개선한다는 연구가 그 방증이에요. 이런 연구는 무척 많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절주, 금연, 숙면, 운동이 함께하면 그 선물은 더욱 빛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갑에 이 단어들을 넣고 다니십시오. 생활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현대병을 막겠습니다. 그 병에는 정신질환도 있다고 했죠. 바이러스성 팬데믹도 포함한다고 했고요. 제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잖아요. 약속합니다. 마스터 호르몬의 마지막 약속이자 고언입니다.